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역시 하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내림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6.23포인트 하락한 1987.22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죠.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985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으나 점차 낙폭을 줄인 끝에 상승 반전에 한때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죠. 특히 중국 증시가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48포인트 하락한 1977.9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대량으로 매도했죠. 외국인이 2,325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94억 원, 961억 원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역시 개인, 기관과 외국인의 엇갈린 수급에 보합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상승 반전한 뒤 500선을 회복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95포인트 하락한 494.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쌍끌이 매도했죠. 네, 75억 원과 외국인은 매수한 모습입니다. 13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도 109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0전 상승한 1,05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승으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52주 최저치인 1,050원 70전까지 밀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0전 하락한 1,052원 1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시장은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기 때문에 1,050원을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시장 상황이 영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또 김선윤 멘토께서 오늘 또 어떤 도움을 주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목표 달성 현황 포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초반에 추천하셨던 종목들 때는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수익을 올리는 게 수월했을 거다라고 쉽게 여기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때쯤부터는 또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냈고요. 이때부터는 또 이제 장이 막 꺾여가지고 굉장히 휘둘리기 시작할 때죠. 그럼에도 하림은 20.8%의 고수익을 내기까지도 했고요. 네, 12월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선인 멘토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콜마, 솔리드, 미디어플렉스 등등 8%까지도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이지만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큰 기대가 많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다들 좀 힘 좀 내셔야 됩니다. 지금 장 오늘도 빠집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미국 상원, 하원 의원장들 조금 양적 완화 촉소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퍼링 우려감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좀 강한 매도세가 잡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좀 대응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수급이 좋은 종목임에도 빠진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수급상을 봐도 모르겠다. 내 종목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음 번호로 문자 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가르쳐 드리자면요. 제가 미처 이 시간에 상담해 드리지 못한 분들 모두 다 제가 장이 끝난 이유, 그러니까 방송 끝난 이유나 아니면은 늦어도 내일 오전 안으로는요. 제가 문자로 다시 다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30분까지 온 문자에 한해서만 답장을 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자가 서툴르셔도요. 천천히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요. 한 종목 좀 손절이 나왔습니다. 장 빠지니까 또 못 버티네요. 좀 보고 가겠습니다. 빅솔론입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수급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조금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손절가 라인 선을 그어드리자면요. 이 포인트였는데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터치 좀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좀 크지 않지만서도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터치하게 되면 좀 빠지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긴 했어요. 좀 더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잡히는데, 아직 안 보이지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조연 누르면 뜰 것 같네요. 네. 기관의 매수가 소폭이 나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도 조금 손절가 빠졌다는 거. 근데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안타깝지만, 현금 확보 하시다가 가시면 되고요.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다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또 자세하게 아는 종목이니까요.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이퍼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쪽 하나, 축소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 때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정, 시캐스터 관련된 부분도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 상황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일단 양쪽과 축소 부분의 우려감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것인데, 내일이, 잘 아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만기입니다. 얼마나 시장이 변동이 심할지에 대한 부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내일장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반응이 올지. 그리고 금요일부터나 다음 주부터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더 추이 지켜보시고요. 너무 성급한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포인트 보시고 조금 대응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오늘장 100점주 살펴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힘내시라고요. 종목 좀 더 힘내서 좋은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LG전자, LGU+, NC소프트, 성광밴드, J콘텐트입니다. 자, 먼저 LG전자는요. 수급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수급이었나요? 지금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1% 올랐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살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살아났나요? 수급 볼게요. 자, LG전자 정말 오랜만에요. 외인들이 2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25만 주 매수 강하게 오늘 양매수 사인이 나오네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최근에 3일 동안 뺏어가는데 투신 3일 매수고요. 연기금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일 강매수 들어왔고요. 보험권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LG전자에 대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거나 넣어 두셔야 되는데요. 저는요, 사실 LG전자 이 종목, 사실 4분기 실적 장담 못해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널려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판매 예측량을 낮췄어요. 자, 그런데 LG전자, 똑같이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가는 건데, 삼성전자 낮췄다고 해서 LG전자가 안 떨어지나요? 글로벌 시장 자체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급등할 경우에는요, 비중은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점만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좀 가네요. LGU+입니다. 오늘 5.4% 올라갑니다.
10,050원. 다시 만원대로 안착을 시켜놓았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주가 흐름 보세요. 답답할 정도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들이요, 53만 주 매수 들어왔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 어디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권이고요. 외인들 오늘 매수가 11만 주 매수 들어옵니다. 연기금까지 해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었어요. 자, LGU 플러스 다 좋은데, 이제서 수급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팔던 물량들이 이제 좀 바뀌었다고요. 조금 더 확인 필요합니다. 저 장담 못 드리겠어요. 당장 매수해도 좋겠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좀 더 바닥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그래도 20에서 위로 올라타는 1,500원, 11,000원대 부분 가는 거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이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자고요. 그 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닥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지만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입니다. 네, 오늘 1% 이상 오릅니다. 자, NC소프트 게임하면 뭡니까 이제? 리니지가 아니고 블레이드 앤 소울을 봐야 됩니다.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이요, 중국에서 지금 대박이랍니다. 엄청나답니다. 인기가요, 진짜 엄청나대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발 매출 기대해볼만 하다. 네, 올 초에 말씀드린 거 이제 터지네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인들이요, 역시나 강한 매수입니다. 외인들이요, NC소프트 중국에서 잘 나가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제가 보고 있던 거고요. 기관들 물량 나가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요, 급하게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원 정도를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매수가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문자가 왔네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네요. 빠르게 보고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3067님께서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참 이 종목 제가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가 변동폭이 심한 종목 살아나진 않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했다 다시 제자리로 찾아갔어요. 비중은 없나요? 비중이 안 적혀 있는 거군요. 자, 매도 시기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악재로 발생했던 거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악재들 발생한 것이 당연히 발생했죠. 그렇죠? 비트코인 안 쓰잖아요. 그런 악재고. 지금 에이텍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JC현 주가 오늘은 안 빠졌는데 어제 큰 폭이 빠졌고, 또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그냥 아주 그냥 갔다가 내려오는, 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중 어떡합니까? 끝났어요. 네, 끝났다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약간 위험하다고.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은 정부의 대책, 한국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빵을 산대요. 이게 뭡니까? 돈도 아닌데. 그래서 말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중국에서도 안 된다, 제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오시고요. 지금 도박하신 겁니다. 그렇죠? 에이텍 매수하신 분 3067님 조금 베팅하신 거예요. 비중은 얼마신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조금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 정부에서 제재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선 안 돼요. 비트코인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길 말씀드릴게요. 안타깝지만 의미 없습니다. 빠져나오세요. 자, 그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왔습니다. 5806님인데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좋아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해답이 있는지. 수급 보니까요, 굉장히 좀 괜찮네요. 자, 수급 볼게요. 연기금이 지금 언제죠? 11월 22일부터인가요? 네, 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16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다른 뚜렷한 매수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던 포인트들이 바로 요 포인트죠. 연기금 매수했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지금 거의 단가가 평균 단가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기금이 물려있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떨어지면은 연기금이 손해가 되는 구간이에요. 대충 보건대. 그렇다면 다시 수급으로 보건대 이 종목
연기금이 올려놓을까요? 올려놓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있기 때문에요. 주가 흐름이 더 이상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봉인데요. 주봉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네, 주봉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주봉 120주선 라인 타고 가네요. 요 포인트 보이시죠? 자, 역시나 주가 흐름 다시 갈 수 있는, 뭐, 일봉으로 1회 1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시 주가 흐름 약간 움직이는 거니까 천천히 다시 상승적으로 추세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21선 위에요. 걱정 마시고서 조금 가져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요. 한 전환 27,000원, 8,000원 가능하다 봅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4900번님, 4900님께서 하이닉스 보내주셨습니다. 조정시 얼마에 매수 가능할까요? 네. 자, 하이닉스 좋다고 제가 계속 떠들었었는데요. 매수가 제가 잡아드렸던 게 조정시 한 33,500원, 34,000원 부근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주가 흐름 보면 요 라인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 지금 8월부터 저점 바닥, 저점 바닥, 저점 바닥, 저점 바닥 라인이 5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약간 조금 조정이 온다면요, 조금 더 빠질 가능성,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한 번은 쏟아질 겁니다. 자, 모멘텀이요, 10월 달에 똑같았고요. 11월 변화 있습니까? 똑같아요. 모멘텀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그쵸? 모멘텀 변화가 없었어요. 대신에 시장이 안 좋은데 약간의 외인들의 수급, 쏠림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 매도세로 전환될 가능성, 테이퍼링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진다. 그래서 35,000원 깨질 때부터 해서 매수를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종목 볼게요.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 오늘 4.9% 오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요. 76,000주 매수 들어옵니다. 이틀째 강한 매수 들어오고요. 외인들 12,000주, 기간이 76,000주네요. 자, 연기금 매수, 투신 매수, 보험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빠르게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보시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 업황 자체도 다시 개선하고 있는, 바뀌고 있는 모습이 서서히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 조금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 말고요, 내일까지 조금 외인 기간 이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매력적입니다. 같이 조금 보시면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J콘텐트리입니다. 자, J콘텐트리 어떤 종목인가요? 수급 정말 퍼펙트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기간들이요, 11월 28일부터 해서 연속 순매수, 며칠이죠? 10일인가요? 네, 10일 연속 순매수고요. 연기금 꾸준하게 매수 한 달 동안 34만 주 투신권 다시 매수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험권 매수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11월 28일부터 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보세요. 기관들 매수했는데 물렸어요. 그냥 기관들이 매수하자마자 그냥 물렸어요. 그냥 지금 팔면 손절이에요. 손절. 안 팔 거예요. 더 매수할 거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면서부터 다시 주가 흐름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부터는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기간 믿고 한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기간 믿고 매수. 어제 말씀드렸던 기간 믿어보자. 이런 포인트입니다. J콘텐트리 역시나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문자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문자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 상담해 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더존 비즈온입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이에요. 3.6% 오늘 올라갔어요. 사실 이 종목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많이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질 않고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잠깐 종목 소개해 드릴까요? 자,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쪽이에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11월부터 반등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좋은데 수급 볼게요. 자, 더존 비주얼 수급 저도 지금 오늘 수급 지금 보는 겁니다. 볼게요. 기관들 며칠째입니까? 11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연기금 강하게 매수 보이시나요? 투신권 매수 얘들은요 관심 없어요. 최근에 조금 그나마 아주 조금 물량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보험권도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 오르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 아직 연기금 투신권 물량 남아있고요.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80만 주.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개인들 물량이 5일째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라면요. 충분하게 지금 골드크로스인데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수급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에 이런 장에서도 살아나고 있기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요. 11,200원에서 11,500원 사이로 매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습니다. 13,000원 잡습니다. 이 갭 채울 것이란 판단입니다.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보겠습니다. 13,000원 잡고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1,500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더존 비주얼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빠르게 한번 수익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등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팀과 내일장팀의 대결이 있었죠. 15% 수익으로 내일장팀이 화끈하게 눌렀습니다. 오늘장팀 열심히 싸워줬습니다만 하지만 수익을 거두지 못한 채 거의 제자리 걸으면서 멈추고 말았고요. 자, 지금 정재현 멘토의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두 종목은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이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자, 박재우 전문가의 KTS 역시 15.2%가 오르면서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역시 수익률이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계산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에어도 오늘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한 상태인데요. 잠시 후 인프라에서 또 김선임 멘토의 AS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월 2주차를 보겠습니다. 0.4% 대 2.4% 앞에 마이너스가 좀 붙어있는 아쉽다. 그죠? 예, 자, 두 팀 모두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손실이 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뭐 그다지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충분히 될 듯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장팀의 인베스트와이즐의 이주경 팀장, 내일장팀 샘플러스의 김선윤 멘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주경 팀장의 위닉스. 위닉스 지난 뜨거운 여름부터 뜨거운 종목이죠. 핫한 종목. 여름 끝나고 나면 제습기 안 팔리면 이제 뭐 하나 했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김선희 멘토께서는 네오이즈 인터넷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네, 자 그럼 이주경 팀장의 위닉스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주 자주 이제 좀 들으셨을 종목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팬히터, 에어워셔 등의 이제 생활과전 제품과 그 냉장고와 에어컨용 열 교환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열 교환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 40년 동안 그 생산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이제 제습기 시장에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 그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이 연결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203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약 5배가량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올해가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에 좀 실적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약 125억 그 영업이익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겨울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주가는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약 거의 3배가량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상태인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그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제습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67%가량을 차지를 하면서, 겨울에는 어떤 제품으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에어워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어워셔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에어워셔라는 것은 이제 가습기와 이제 공기청정기 기능이 이렇게 합쳐진 제품인데, 가습기도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 실내 돌아다니는 공기를 씻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워셔 시장의 급성장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겨울 부분에 있어서는 호실적이 좀 같이 따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이 에어워셔에 대해서 잠시 화면 하나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그 다나와라는 이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 에어워셔 제품 분야에서 이 위닉스 제품이 1위, 3위,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위닉스 제품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사로는 이제 LG전자라든지 만도위니아 이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위닉스 제품이 이제 타사에 비해서는 이제 제품 디자인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지만, 위닉스는 이제 좀 사용 방법에 있어서 이제 세척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그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포화 상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제 포화 상태가 나타나면은 중국 네. 시장 진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에어워셔, 이 공기를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이 위닉스가 또 이렇게 좀 주변 여건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워낙 또 날려오다 보니까 이제 또 중국이 도와준다고 해야 할까요? 또 중국에서도 이게 얼마나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가 기후적인 측면에서 갖춰주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격대는 어떨까요? 자, 가격대로는요. 자, 일단 현재 시장이 조금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움직이셔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조금 포지션을 좀 짧게 잡고요. 가격적으로는 현재 그 12,700원에서 12,300원 사이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수렴의 완성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손절가로는 역시 짧게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닉스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선윤 멘토님 순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 먼저 손절가를 살짝 터치한 인프라에 대한 AS 의견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 나쁜 종목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예.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시장 영향 좀 받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기관들의 조금 이 매도 물량세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데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악재를 지금 당분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폭 자체 매수 기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모를 시장 악재에 대비해서 짧게 손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뭐 구글의 퀵 오피스인데 그게 2015년부터 해서 신규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은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까지는 문제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우물 자체,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 큰 우물을 파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에서 다시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닥권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좀 대응하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손절가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팔진 마시고 조금 코스닥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조금 전략이지 않을까 저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잠깐 지켜보자. 자, 뭐 이게 믿음 가게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의견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보시고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 네오이즈 인터넷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네오이즈 인터넷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저희 방송 잘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어제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단기로도 한번 더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네오이즈 인터넷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는 음악 시장이라고 하면은 멜론이 굉장히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 지금도 조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벅스뮤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카카오 뮤직 관련해서 제가 같이 제휴를 하게 됐는데요. 카카오 뮤직이 지금 최근에 이용자 수가 2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출시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멜론 다음으로 위협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SPC 그룹이죠. 뭡니까? 파리바게트예요. 파리바게트 쪽이랑 제휴를 통해서 헬륨이라는 또 음악 포털 음악 사이트를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SPC 그룹 자체가 그룹 회원 수가 1,200만 명입니다. 이 회원들을 이용한 화끈한 전략을 한다면은 또 한 번에 2014년에 매출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음악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게임인데요. 지금 대만과 홍콩 등에 좀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크게 게임 쪽으로는 재미를 못 보던 상황이었는데 이 청풍영월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매출 확대 가능성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모멘텀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2013년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4분기부터 개선 사항이 있으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포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수급 볼게요. 네오이즈 게임즈 수급입니다.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요. 좀 내려볼게요. 안 들어오던 수급이요. 8월달 없었고요. 9월달도 없었는데 언제부터냐면요. 이때부터입니다. 라인 그어볼게요. 10월 10일부터입니다. 10월 10일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로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매수 계속 좀 매수가 이어져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매수가 딱 언제? 얼마나 들어왔냐면요. 기관들은요, 여기 보이시죠? 40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40만 주. 엄청나게 강한 물량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거의 2달 동안 매수가 7만 주인데, 순매수가 7만 주인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최근에 외인들이 매수를 집중합니다. 그쵸?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안 샀어요. 최근에 메인. 그래서 최근에 양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차트 흐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움직이는 시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뚫고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실적 믿어보시고 수급 믿어보시고 조금 같이 조금 대응하시면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또 해봐야겠죠. 네, 가격을 좀 잡아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 크게 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이퍼링 우려감이 좀 있으니까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9,000원 이하로 해서 마음껏 담으십시오. 9,000원 이하로 담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말씀드립니다. 10,000원은 심적인 저항선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팔기도 되게 쉽고요. 호가창이 50원으로 바뀌죠. 팔기 쉽기 때문에 10,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500원 라인으로 20에서 이탈하는 부분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서로 간에 또 공방을 벌여봐야겠죠.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저 설명을 들어보고 이제 기업을 대충 살펴봤는데,
저도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좀 매력적인 기업이 감사합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수급, 뭐 차트 좀 완벽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SPC 그룹이랑 제휴를 한 이 헬리움이라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이제 음원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인지 인터넷 사이트인지 이런 부분이 한번 궁금증이 좀 듭니다. 네, 헬륨이 뭐냐면요. 지금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음원 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음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는 게 파리바게트 카페 내에서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또 사용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과 제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멜론과 비슷한 그런 또 같은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똑같아 보시면 되고요. 어플도 있고요,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 다운받고 파리바게트 내에서 음악도 싸게 틀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헬륨이라는 부분은 아마 네오이즈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매출 확대가 굉장히 좀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내년 매출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조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위닉스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작년부터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가치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이에요. 매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많이 올랐고 8월부터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종목이 올해 실적으로에서는 이미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내년 실적이 또 워낙에 좋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구간대 자체가 또 PER 또 약간의 조금 그러니까 PER 9, 8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저평가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은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또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소전에 나올 가망성도 있다고 판단이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요. 단기적으로 좀 보건데 고점 영역 자체가 내려가면서 또 저점 바닥이 잡혀주면서 주가가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차트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시장 상황도 요즘에 좀 좋은 장이 아닙니다.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제 안타 구간만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으로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러나서 이제 손절가 이탈과, 매수, 수급이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제 좀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그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조금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그 오르게 한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들 수가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현재 이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종목에 대한 검증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최적의 판단을 잘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임 멘토, 이주경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자, 이상로 멘토의 먼저 지금까지 목표가 진격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월 1주차 두 번에 걸쳐서 도전하셨죠. 2차 도전분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자, 12월 2주차 5% 진격 포트입니다. 현재 수익으로 돌려 세웠죠. 제가 드린 말씀이야 딱 들어맞았네요. 화요일부터는 될 거다라고 했는데 1.9% 포트 수익을 올리면서 현재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신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행히 수익이 났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 기뻐하기도 상당히 눈치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힘든 시장에서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바로 소형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어제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 못 드린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꾸준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JB어 뮤즈먼트부터 AS부터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종가 자체를 어제 5,600원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단에 시가 바로 시초가 자체가 5,400원으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잘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곧장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고, 장마감 때까지 5,600원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장중에는 5,780원, 그리고 5,800원까지도 올라가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내기에는 충분했던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문자 상담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어떤 종목군들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미노 로직스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TX 그룹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7%도 올랐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주택 시행사죠. 그래서 주관사죠. 주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 오늘 이슈가 됐던 점이 바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바로 코데즈 컴바인이 가족끼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억이 나는 그런 상태였고,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MK전자가 바로 대주주로 있습니다. 하지만 칸센스 측이 지금은 지분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1년 전부터 꾸준히 뉴스가 나왔던 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 하단 부근 자체가 지금 1680원대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면 1740원 부근이 될 수가 있겠고, 어제 어느 정도 그 전일이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750원 자리 자체를 지지받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점수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90점 드리도록 하고요. 가치 점수 상당히 좋습니다. PER 밴드 지금 800이거든요. PER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토지신탁이다. 그래서 80점. 그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니슨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유니슨이 풍력 관련주였죠. 풍력 관련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런 제조를 맡아서 발주를 넣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단위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재사용이 꾸준히 나타나고 계속적인 수익원 자체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유니스는 신규 발주처를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모습이었고, 새로운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아니면 신성장 동력을 한 번 더 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82억 수준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확률도 꽤 높아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되는 종목군으로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점수는 2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40점, 업황테마 점수 30점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가 20점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반등도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이맥스가 오늘 하한가를 또 갔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아픈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하한가를 가면서 우리가 게임 업종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임주에 대한 부재는 여전히 지속적이고요. 하지만 경쟁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플만, 모바일 게임만 만든다고 이제는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거기에서 창출을 해낼까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이맥스 지금 너무나 힘든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유니슨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곧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트 점수 3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7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내일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일 반등 안 나오면요, 이 종목군 다시 한 번 더 추세 이탈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부분에서 만약에 내일 이 가격대에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쭉 빠진다는 거, 그래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위메이드가 인기가 많습니다. 게임들도 재밌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창출해내는 능력이 조금은 부진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시기 좀 힘든 과정이고요. A급 종목을 사십시오. 지금 위메이드 여기에서 추세 이탈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C급 종목으로,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점수 40점 드리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종목 상담 한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네이버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버 2480님이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작에 매수하시지. 맞죠? 근데 왜 지금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본다는 그런 시선이신 것 같고요. 지금 한번 네이버 한번 같이 보시면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과 같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성장 다변화가 많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바로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상당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회사적인 가치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흔히 라인이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플랫폼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바로 네이버에 대한 검색 광고, 이 두 가지가 원천적인 매출처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매출처 자체는 상당 부분 두텁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사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는 단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고 좀 더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탁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추후에 또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종목 추천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진격 앞으로. 네, 시장이 상당 기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종목 추천은 잠시 쉰다는 말씀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챙겨가지고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꼭 챙겨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